마음도 민감한 시점에 저희가 참 또 묵직한 주제를 이렇게 다루게 된 것 같습니다. 제가 이제 크리스찬이면서 정치인이기 때문에 이제 크리스찬으로서 갖고 있는 기본적인 관점이 있고, 근데 아마 오늘 말씀을 이제 와서 같이 나누자고 하신 이유는 이 차별금지법과 관련된 정치사회적인 전반적인 상황에 대한 조금 설명을 같이 나누고 해드렸으면 어떨까 하는 것 같습니다. 제가 제 결론부터 먼저 말씀드리자면은, 저는 이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논의하는 데 있어서 기본권의 침해를 방지하고 또 종교의 자유가 침해되지 않고, 그 쉽게 얘기하면 뭐냐면은, 조금 전에 우리 목사님 또 교수님 변호사님 쭉 말씀하시면서 종교적 관점에서의 이러이러한 문제가 있다고 말씀하시는 것들을 자유롭게 할 수 있는 것, 그게 사실 종교의 자유 아니겠어요? 그런 것이 어떤 법에 의해서 제약된다면은 그것은 문제가 있는 거겠죠. 그러니까 그런 것이 방지돼야 된다. 거기에 또 하나 더 나아간다면은, 저는 개인적으로 어떤 종교적 관점이 아니더라도 시민적 관점에서 성에 대한 완전한 상대주의적인 어떤 그런 관점이 보편화되는 것에 대한 문제제기가 많이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. 그런 다양한 문제제기나 토론의 여지가 봉쇄되는 방식은 바람직하지 않다. 그러니까 차별금지법 논의를 하는 데 있어서 그런 기본적 기본권 침해도 방지하고 종교의 자유 침해도 방지하고 또 다양한 시민적 문제제기가 열리는 것이 좋다. 이것이 제 기본 입장입니다. 그래서 그런 점에서 보면 현재 발의된 차별금지법이 그런 토론과 고민 없이 그대로 통과되는 것은 우리가 바람직하지 않다. 이렇게 결론을 먼저 전제해 드리고, 제가 목사님이 조금 전에 근데 왜 이게 제기됐고 왜 이걸 해야 되지 하는 질문을 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몇 가지 간단히 조금 짚어서 말씀. 첫째는 이게 이해를 돕기 위해서 아까 처음에 말씀하신 이게 참 어려운 문제인 것이, 우리가 지금 제목이 차별금지법 포럼으로 오늘은 되어 있지 않습니까? 근데 차별금지법 반대 이렇게 많이 말씀하시는데, 그러면 통상적으로 우리가 차별금지에 반대한다는 건 뭐지? 그럼 차별에 찬성한다는 건가? 차별을 용인한다는 건가? 이렇게 될 수가 있지 않습니까? 아까 개별적 포괄금지법은 찬성인데 포괄적 차별금지법 문제가 되는 경우는 사실 듣는 사람이 이해가 엄청 어려울 겁니다. 뭐 개별은 찬성이고 포괄은 반대지. 그래서 아마 그 취지를 이해하는 데 있어서는 차별금지법에 무엇을 문제가 있다고 하는 것이지 하는, 무엇이 문제가 있다는 것이, 무엇이 독소가 있다는 것이지, 아마 그 중에 뭐 양심 표현 또는 종교의 자유를 제약하는 대목을 이야기하는 것인가 라고 좁히는 것이 현실적으로 맞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나 해보고요. 또 하나는 현재 차별금지법은 네 분의 의원에 의해서 발의가 되어 있는데 사실은 계류가 되어서, 아까 전문가라고 말씀하셨지만 저도 전문가가 아닌 것이 한 번도 토론을 본격적으로 해본 적이 없습니다. 그리고 국회 안에서 적극적으로 토론을 해본 적이 없고 공청회가 있었던 것으로 아는데, 그러니까 이게 2007년 이후에 오랫동안 이렇게 제기가 됐는데, 또 하나는 오늘은 주로 성 정체성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지만 사실 이 법안에는 차별을 하지 말자고 하는데 25가지 사유가 있습니다. 그러니까 성별, 장애, 병명, 나이, 출신 국가, 출신 민족, 인종, 피부색, 출신 지역 이런 등등을 가지고 차별하면 안 된다라는 것은 굉장히 보편적인 우리가 공감이 가는 부분 아니겠습니까? 그래서 이것과 관련해서 우리가 이것이 그 문제만 나오는 것이 아니구나 하는 것을 이해할 필요가 있고, 아마 그것 때문에 실제 지금 발표된 각종 여론조사를 제가 쭉 오늘 보면서 봤는데, 차별금지법에 찬성하냐 반대하느냐 하는 여론조사를 놓고 보면 찬성이 높은 거는 80%에서 낮은 게 40% 정도까지 나옵니다. 그러니까 물어보는 방식, 물어보는 기관에 따라서 다른데, 어쨌든 포괄적으로 이러이러한 차별을 금지해야 되지 않느냐 물어보면 높게 나오는 건 당연하지 않겠습니까? 그런 문제가 있고, 심지어 최근에 한국에 부임한 필립 골드버그 주한 대사가 최근에